한국에 눈 내리는 버스 정류장 근처 프랑스에서 왔다는 한 여성이 연신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여성은 벼랑간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목격하고 그만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레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앓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지금의 상황에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일단 저는 보육원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없이 보육원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신체는 프랑스인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도 한참 못 미쳤고, 그야말로 난쟁이로 평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도 만만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늘 따돌림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 살면서 정말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다 저는 이러한 혹독한 프랑스 사회를 버티다 못해 휴식을 좀 취하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시아로의 여행이었는데, 아시아는 문화 특성상 유럽의 개인주의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과 일본에 방문해보기로 했죠. 일본은 프랑스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나라라길래 뭔가 제 조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따뜻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선택했고, 한국은 경제와 문화, 치안 모두가 잘 갖춰진 매우 안정적인 나라라고 들었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더 많은 비행 스케줄이 있는 일본부터 들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일본의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겨울 추위는 꽤 혹독하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듣던 대로 일본인들은 질서도 잘 지키고 시민의식도 훌륭해 보였어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폭설이 쏟아지자 일본인들은 마치 본색이라도 드러내듯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이더군요. 일본인들은 재난 상황에 무척이나 민감한지 전날에 봤던 질서정연한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일본인들은 먼저 버스에 탑승하려고 새치기를 일삼았으며, 그렇게나 조용하던 일본인들은 서로 시끄럽게 싸우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이없었던 건 바로 일본의 일처리였습니다. 버스는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제설 요원들 때문에 정차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설 요원들은 눈을 치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제설 도구와 장비까지 전부 준비된 상황임에도 통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들이 늑장을 부릴수록 도로는 점점 더 얼어붙어가서 운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버스기사에게 번역기 앱을 들이밀며 왜 모든 장비가 준비되었음에도 제설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버스기사는 아직 작업 실시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건네더니, 자신도 운행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버스를 출발시킬 수 없다며 약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어이없는 매뉴얼 타령에 정말 학을 떼는 한편, 히터도 안 틀어주는 버스에서 1시간이나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일본의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건 그야말로 입을 벌린 배고픈 호랑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역시나 비상 상황에서의 일본인들에게는 질서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힘이 없는 노약자들을 밀쳐대면서까지 서로 먼저 지하철에 타려고 아우성쳤거든요. 일본인들은 덩치가 큰 다른 남자 외국인들은 존중해줬지만 키가 작은 저는 무시할 뿐이었고, 그렇게 저는 몇 번이고 새치기를 당한 끝에 겨우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안에서의 일본인들은 그렇게나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인들보다도 훨씬 개인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들은 꽉 찬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못 잡아서 균형을 잃은 제게 민폐라는 듯 째려보기만 했고, 제가 실수로 그들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매우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로 중얼댔거든요. 심지어 폭설 문제 때문인지 열차가 잠시 멈추는 일도 있었는데, 일본 철도 측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일본어로만 방송해줘서 저는 그저 공포에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많던 일본인들 중 제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리고 보니 제 주머니 안에 넣어뒀던 휴대폰이 없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패닉에 빠졌고 울면서 지하철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작성하라고 내민 서류는 전부 일본어로 쓰여 있어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고,
역시나 그 누구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숙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친절한 이면에 숨겨진 본 모습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고 휴대폰조차 없어진 저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저는 도저히 프랑스 사회에 다시 녹아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에 한국행이라는 다소 무모한 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일단 한국은 공항 크기부터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저는 휴대폰조차 없었기에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낯선 나라에서 여행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듯 싶었죠. 그런데 그때 제 난처한 표정을 본 한국인 직원이 제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불편사항을 물어보더니 이내 자신이 공항의 디지털 약도를 QR코드 기술을 통해 전송해주겠다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은 일본에서 잃어버려서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한국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관광객들을 위해 임대폰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원한다면 임대폰을 대여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대여해준다니 이건 들어본 적도 없는 서비스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항 직원을 따라 이동한 곳에서는 정말로 외국인 몇 명이 정체불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폰을 받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여행 중에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탐험가의 표정을 지으며 울먹거리는 외국인도 있었죠. 저는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서비스 인프라에 감탄하는 한편 이렇게나 획기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라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담당 직원은 임대폰 대여 비용은 전부 무료라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러한 임대폰 서비스는 보증금을 맡길 필요도 없었고 반납도 한국 곳곳에 있는 외국인 관광 안내소나 지정된 지하철역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돼서 굳이 공항까지 올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배려심 넘치는 서비스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생판 모르는 외국인을 어떻게 믿고 이러한 고가의 휴대폰을 빌려준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런 믿기지 않는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고 확실히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가면을 쓴 채 위기마다 자신들의 감춰진 속내를 드러냈다면 한국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시민의식을 유지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되게끔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면모에 감탄하는 한편 혹여라도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제도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생각이 바뀔까 두려워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나는 제 모습에 부끄러운 감정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밖으로 향했죠. 그리고 공항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다시 나가본 저는 한국의 겨울은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구나 싶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 정도의 추위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정말 금방이라도 귀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심지어 눈까지 오고 있어서 더욱 춥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본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이 번역기를 들이밀며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이 남성이 가리킨 곳에는 웬 가니부스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니부스 안에는 노약자 위주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겨울철마다 바람을 막아주는 가니부스가 설치되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놀라는 한편 이 남성에게 도대체 따뜻한 부스 안을 놔두고 왜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항 버스 정류장 부스는 그 특성상 자리가 넉넉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르신들은 이야기가 다르니 배려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다른 젊은 사람들도 저와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셨으니 한국의 겨울에 적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어서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한국인 아저씨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치고는 추위를 꽤나 많이 타는 편인지 그의 몸은 휴대폰 진동처럼 매우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신도 추움에도 자신보다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노약자 배려는커녕 오히려 노약자의 자리를 뺏는 무정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스 안으로 들어갔고 한국의 어르신들은 키가 작고 왜소한 제가 떨고 있으니 불쌍해 보였는지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자신들이 앉아있던 의자 자리까지 양보해 주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버텨봤지만 역시나 어르신들을 이길 수는 없었고 그렇게 강제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신이 확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좌석에는 열선이 깔려 있는지 매우 따뜻한 온도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버스 내부도 매우 추웠지만 한국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의자마저 신경 써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한국의 노인들은 저를 계속해서 딱하다는 듯 쳐다보시더니 이내 따뜻한 핫팩과 호두과자라고 불리는 따뜻한 간식 등을 건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배려해주고 챙겨줘야 할 존재라고 여기는 것 같았는데요. 저는 그런 한국의 어르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욱 불쌍한 척을 하며 추위에 몸을 떠는 척해야 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사랑과 박애의 정신은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연장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스는 곧 정류장에 도착했고 저는 빵빵한 히터뿐만 아니라 최첨단 공기정화 장치까지 작동되는 한국의 버스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버스에는 비행기를 타며 피곤해진 승객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간이 베개까지 설치해놔서 저는 정말 프리미엄 버스에 탑승한 것처럼 매우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날 한국은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눈보다 훨씬 많은 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음에도 버스는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형편없는 일처리를 보여줬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는 애초에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고 곳곳에는 눈을 치우는 제설차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서 이러한 폭설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그야말로 두 나라의 일처리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 목적지에서 내리자마자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건 바로 웬 식당에 외계인의 촉수같이 생긴 것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대체 저게 뭘까 싶어 창문을 통해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그때 웬 가위를 든 사내가 식당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과 가위는 너무도 뜬금없는 조합이었고 저는 그를 범죄를 저지르고 나오는 흉악범쯤으로 생각하고 공포에 질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 남성은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니 저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엄청난 혼란이 왔고 그가 사실은 식당 주인이고 저처럼 만만한 사람들만 골라 협박을 해서 음식을 팔아먹으려고 가위를 들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가 짧아서 도망가봤자 금세 잡힐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얼어붙은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식당 안에 들어간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은 한국식 바베큐인 삼겹살을 판매하는 식당이었고 손님들 모두가 가위를 사용해서 고기를 자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마주친 남성은 손님들의 고기를 자르는 것을 도와주다가 가게 밖에서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 마중 나와준 듯 싶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황당한 오해를 하게 된 상황에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가위를 사용함으로써 칼을 사용할 때보다 몇 배나 빠르고 간편하게 고기를 자르는 한국인들을 보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위를 음식에 쓴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고깃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하나도 안 났는데요. 고기를 구우면 불이 난 것처럼 온 식당이 연기로 뒤덮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부터 주방에서 고기를 요리한 뒤 손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제가 주문한 삼겹살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불판 위에 고기가 올려짐과 동시에 한국의 이러한 비밀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외계인의 촉수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는 알고 보니 연기 흡입구였고 한국 고깃집에서는 테이블마다 이러한 연기를 빨아들이는 기계를 설치해둬서 모든 손님들이 쾌적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오픈형 주방처럼 보이는 곳에서 음식을 약탈해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주인이 두 눈을 새파랗게 뜨고 있음에도 당연하다는 듯 음식을 훔쳐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봐왔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전부 위선인 건가 싶어 서러운 감정마저 들었고 음식을 훔치는 한국인 남성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고깃집 안은 일순간 조용해지더니 이내 모든 손님들이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고깃집 주인이 다급히 달려오더니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고깃집에서는 셀프바라는 음식을 무제한으로 리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영어가 서툴러서 제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랑스였다면 모든 음식이 진작에 털렸어야 할 이러한 시스템은 음식을 적정량만 가져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매우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뜬금없이 욕을 먹은 한국인 남성은 제게 쌈 싸는 법이나 김치 굽는 법 등 현지인들만 아는 여러 팁들을 전수해줬는데요. 결국 저는 세계 최고라는 프랑스 요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삼겹살의 맛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소주를 곁들인 삼겹살은 정말 그 어떤 음식도 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한국 여행을 지속하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 외적인 부분이 아닌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고 오히려 약자에게 더욱 관용의 정신을 베풀어줬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반해버려서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한국에서 새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한국의 획기적인 삼겹살 식당을 프랑스에도 도입해보자는 꿈을 갖고 사업 시작 전에 한국의 삼겹살 식당에서 서빙 일을 돕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 손님들은 제가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무시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제게 살갑게 대해주며 항상 저를 감동시켜주고 있는데요. 저는 프랑스와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은 상태이며 한국인들 덕분에 정말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